과학의 최첨단 분야를 대중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물리학자가 특정 단어를 선택할 때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미치요. 카쿠 3i 에이틀레스의 위험성이 다음과 같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소평가되니 용어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기존 모델에 딱 들어맞지 않는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무시했을 때 역사적으로 그 대가가 항상 컸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3i 아틀레이스는 이미 확립된 루틴에 따라 감지되는 성간 물체로 레이더에 진입했습니다. 초기 발표는 기술적이고 절제된 프로토콜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측정값이 축적됨에 따라 수치가 보여주는 것과 공식 발표 내용 사이에 불일치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경보나 임박한 재앙적 편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표명된 자신감과 실제 불확실성 사이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처음부터 공식적인 입장은 정상적인 작전 수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물체는 기밀로 분류되고 모델링되고 윤곽이 잡혔습니다. 궤적이 추정되었고 매개 변수가 공개되었으며 직접적인 위험은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표준적이고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쓰레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시뮬레이션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과학에서 반복되는 잔여물은 잡음이 아니라 중요한 단서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카쿠의 말은 더욱 무게를 갖게 된다. 그는 임박한 충돌이나 극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경고는 더욱 기술적인 내용이며 바로 그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모델들이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차이는 미미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 가정에 근거하여 위험을 실제보다 낮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관들의 대응은 신중했다. 안에 엄격한 검증 기준에 따라 작동한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알려진 한계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계산 모델은 초기 가설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가장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매개 변수를 나타낼 때 비록 가능성의 영역 안에 있더라도 가설의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모델을 수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향은 인간적인 것이기도 하고 과학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정이 규칙이 될 때 발생합니다. 최근 측정값 중 일부는 궤적과 가속도를 여러 차례 수정해야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근본적인 법칙을 위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뷰의 빈도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전 사례에서 잦은 수정은 무언가가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이는 오류가 아니라 방법론적인 경고입니다. 카쿠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합니다. 보다 편안한 상황에서의 과신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관성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수십 년 동안 잘 작동하면 완벽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간 물체는 이전에도 관측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3i ATLAS는 이러한 익숙함의 혜택을 받았는데 어쩌면 지나치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강조하는 또 다른 요소는 소통입니다. 단어 선택이 중요합니다. 중대한 위험 없이는 완전히 이해됨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기대범위 내는 잘 설명된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대중은 첫 번째 문장을 듣고 기술자는 두 번째 문장을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는 악의는 없더라도 오래 지속되면 위험할 수 있는 침묵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 침묵은 음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주기관들은 추측성 예측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을 피합니다. 카쿠가 제기한 요점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식론적 정직성 직접적인 위험이 낮더라도 불확실성이 증가할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주요 연구 검토는 데이터 분석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모델은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관측이 필요합니다. 와 같이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문구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접근 방식의 변화 없이 이러한 문구가 반복될 때입니다. 3i 아틀라스는 현재 지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고는 즉각적인 물리적 위협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위협입니다. 과소평가되는 위험은
아직 정립 단계에 있는 현상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입니다. 카쿠처럼 저명한 과학자가 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오차 범위가 더 이상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다. 만약 대상이 끊임없이 수정되어야 하고 모델이 반복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외부와의 소통이 지나치게 확신에 차 있다면 내부적으로 알려진 것과 외부로 전달되는 것 사이에 비대칭이 발생한다. 이는 의도적인 누락 때문이 아니라 지나친 신중함에서 비롯된다. 과학에서 지나친 신중함에도 대가가 따른다. 이 첫 번째 부분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를 다지는 부분입니다. 경계태세를 강화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토론을 정당화할 만큼 의견 차이가 충분히 존재하며 간과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경고도 있다. 논의에서 수치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가 모델과 더 이상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구체적인 지점, 그리고 이것이 처음 보이는 것보다 왜 더 중요한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과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미지의 현상이 나타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한 것 같아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리나이 ATLAS가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경고가 제기된 후미치오 카쿠 초점이 수사적인 표현에서 훨씬 더 객관적인 것으로 옮겨갑니다. 숫자 해석이나 추측이 아니라 개별적으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지만 함께 모이면 불편한 패턴을 형성하는 관찰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는 궤도 역학성간 물체는 주로 태양의 중력과 그보다 덜하지만 행성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아 예측 가능한 쌍곡선 궤적을 따라 이동합니다. 사나이 ATLAS도 이러한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은 연속 수정 시간이 지나면서 각 수정 사항은 기술적으로 허용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그러한 수정이 얼마나 자주 필요해지는가입니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델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면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변수 중 일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문학에서 이러한 유형의 상수 조정은 일반적으로 무시되지 않습니다. 이는 방법론적 문제점으로 간주되어 경고 신호로 여겨집니다. 또 다른 민감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류 가속도 궤적의 특정 구간에서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알려진 물리 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속도는 타당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전적인 중력 효과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천체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가속도가 기체 방출, 태양 복사와의 상호작용 또는 천체의 특정 물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사나이 ATLAS의 경우 이러한 설명들은 아직 만족스러운 결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이는 공개 토론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불충분하게 설명된 바로 이러한 모호한 영역이 과학계의 일부를 우려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다른 성간 천체와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사리아이 ATLAS는 몇 가지 주요 매개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극단적인 이상치는 아니지만 평균에 딱 들어맞지도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중간 위치는 주요 수정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이 그러했고 기존 모델에서 벗어난 외계 행성 발견도 그런했으며 현재 기본 교육 과정에 포함된 여러 현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은 천문학을 넘어섭니다. 이는 과학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확실성 고도로 전문화된 환경에서는 경보를 발령할 만큼 크지는 않지만 무시할 만큼 크지도 않은 이상 현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력이 존재합니다. 사리나이 ATLAS는 바로 이러한 임계점에서 작동합니다. A 안의 지구에 직접적인 위험은 없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이 진술은 현재까지는 기술적으로 정확합니다. 카쿠와 다른 전문가들이 제기한 요점은 이 진술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유형의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모든 위험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험은 누적적이며 또 어떤 위험은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과학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프레임 오류, 새로운 현상을 기존 범주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할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이런 유형의 오류는 크게 주목받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발견을 수년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에게는 다소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적 결정들에 의해 좌우됩니다. 기후 예측, 역학 모델, 항법 시스템, 통신을 지원하는 우주 기술, 그리고 GPS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모두 제대로 작동하는 모델에 의존하는데 그 모델이 작동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 분석을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내용 없이 이러한 전문적인 논의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알고리즘은 참여도를 높이는 콘텐츠를 우선시하며 복잡한 주제는 이러한 참여 유도를 통해 묻히지 않고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데이터로 돌아가서 덜 논의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시간 시리아이 아틀라스 사건은 비교적 짧은 천문학적 관측 기간 내에 관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시기상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마치 사건이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종결된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적 시간표와 언론의 시간표 사이에 이러한 불일치는 카쿠가 제기한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어떤 현상을 활발히 관찰하고 있을 때는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 방식입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열어두세요.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경고의 핵심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대상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또한 잘 논의되지 않는 집단 심리적 영향도 있습니다. 인류는 우주적 위협을 거의 절대적인 정확도로 감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이며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시리아이 아틀라스는 우리의 통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것임을, 우리가 많은 것을 보지만 모든 것을 볼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후에야 오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지금까지 가장 우려스러운 데이터는 특정 측정값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입니다. 대상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더욱 세밀한 조정이 필요해집니다. 과학에서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잡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적절한 모델을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계속 작동시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철학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으로 격상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결과의 영향 자체가 아니라 해석에 있다면, 궁극적인 질문은 시리아이 아틀라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과학이 지도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더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영상 전체를 통해 한 가지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시리아이 아틀라스 프로젝트의 핵심 문제는 발표된 충돌이나 엄청난 파괴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험은 더욱 조용하고 바로 그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과학계가 자신들의 지도에 확신을 갖고 지형 변화를 인정하는데 더디게 반응할 때 그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과학사는 문제가 될 만한 신호들을 단순한 잡음으로 치부하다가 결국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린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이는 악의에서가 아니라 지나친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모델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묘한 결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묘한 결함들이 누적되면 전체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리아이 아틀라스의 경우 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입니다. 인식론적 어떤 현상이 모델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모델을 확장하거나 현상을 억지로 모델에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가 더 편안하지만 첫 번째 선택지는 더 정직하며 제도적 구조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경고가 발령되었습니다. 미치오 카쿠, 그것은 진정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는 지구가 당장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심오한 무언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위험은 외부의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경직성에 있다. 필연적으로 철학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인류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개념 위에
현대적 세계관을 구축해 왔습니다. 우리는 측정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기술, 그리고 안락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대적인 통제력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사이리 아틀라스는 이러한 환상을 미묘하게 깨뜨립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 여전히 단편적이며 우리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는 물체들이 방정식뿐 아니라 기존의 가정까지도 뒤흔든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대중에게 숨겨지고 있는 것은 특정한 비밀이나 금지된 사실 혹은 폭발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좀처럼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무지의 진정한 범위과학 기관들은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을 피하는데 이는 대중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황을 피하는 것과 진실을 회피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때때로 위험할 정도로 모호해집니다. 위험이 없다는 발표가 나오면 대중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재 모델에서는 직접적인 위협 시나리오를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간과되면 집단적인 성숙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사이리 아틀라스 프로젝트가 당장 상황을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조용한 이정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지도를 훨씬 더 일찍 다시 그려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시점 말입니다. 과학은 이처럼 절대적인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불편함을 통해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연구는 더 큰 맥락과 연결됩니다. 이 물체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한다면 우리는 미지의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는 또한 우리에게 더욱 심오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단순한 기계적 시스템일 뿐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조직, 정보, 의식의 차원이 존재하는가?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더 떠오릅니다. 점점 더 정밀해지는 관측 장비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맹점은 우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관측한 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이해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대화의 능동적인 참여로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간 물체가 아니라 과도한 필터 없이 미지의 것을 직면하려는 우리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난감한 질문은 사이리 아틀라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잠재력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고집스럽게 대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